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호입니다. 잔다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잔다르크 소녀는 백년 전쟁에서 활약한 프랑스의 수호성 성인입니다. 오를레앙의 처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이 진행 중이던 1412년 프랑스 북동부 지방 독립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를 구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며 1429년 사를 칠세로 찾아가 신뢰를 얻었습니다. 백년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이후 오르량 포위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영광하게 앞장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도와 프랑스군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사를 칠세는 랭스 대성당에서 프랑스 국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430년 5월경 부르고누 군대에 사로잡힌 후 잉글랜드에 넘겨졌습니다. 잉글랜드는 종교 집권을 통하여 잔다르크의 반역과 이단 해물을 씌운 후에 화형에 처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세 만 19세였다고 합니다. 25년 후에 교황 칼리스트 3세로부터 관할을 임받은 종교집권소가 잔다르크에 대한 심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심 결과 그녀의 씌워졌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순교자로 선임되었습니다. 1909년 잔다르크는 시복되었으며 1920년 성인으로서 추앙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트로이 아르피노 루이 9세 라지오의 성녀 테레사 등과 더불어 프랑스의 공동수호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서구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잔다르크는 프랑스에서 애국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소재로 자주 쓰였습니다. 군인들은 잔다르크의 탄생지인 독립이 라피셸은 처녀라는 뜻으로 잔다르크를 그려 본래의 지명 독립에 추가되었습니다. 잔다르크가 되는 것을 순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를 소재로 한 영화의 만화, 소설, 그림 등의 수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잔다르크는 흔히 깃발을 들고 백마 위에 올라탄 개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년 전쟁은 1337년 프랑스 왕의 계성을 둘러서 잉글랜드 랭스터 왕가와 프랑스 벌과 왕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백년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 휴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투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났으며 잉글랜드군의 공격과 횡포로 인하여 프랑스 경제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인구수는 이전 세계에 휩쓸었던 흑사병의 피해 이후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인들은 이국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잔다르크가 등장할 무렵에는 잉글랜드는 이미 프랑스 영토를 거의 점령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약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역사학자 갤리 드브라이스는 13세기 프랑스 왕국에서는 그림자만이 짙게 드려져 있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잔다르크가 태어난 당시 프랑스 국왕은 샤를 6세였습니다. 왕은 종종 발작을 일곤 하였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라의 샤를 6세의 남동생인 오를량 공의와 샤를 6세의 사촌인 부르고누 공작 장관의 프랑스 섭정 및 샤를 6세의 자녀들에 대한 법정 후견 자료를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간의 다툼은 샤를 6세의 왕빈 바이에른의 이자보와 간통 및 왕손들의 납치 혐의 고소까지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1407년 부르고누 공작의 지시로 오를량 공작은 암살당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를량 공을 따르던 세력과 부르고누 공작을 따르던 세력은 각각 아르마냐 급파와 부르고누 파라는 이름의 파당을 결성하였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이처럼 권력 다툼이 심화되자 잉글랜드 국왕 헨리 5세는 이를 프랑스를 침공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1415년 잉글랜드군은 아징코르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프랑스의 북부 여러 도시를 병합하였습니다. 샤를 6세의 아들이었던 샤를 7세는 형들이 잇따라 사망함으로써 14세 어린 나이에 프랑스 왕위 계승자인 도평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치적 행보는 1419년 부르고르 공작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아르마냐크파 사람들이 도평 사르리 안전을 직접 보증하고 열린 회담장에서 부르고르 공작 장을 암살함으로써 재앙으로 끝이나고 말았습니다. 새 부르고르 공작이 된 필리프는 부친자 전직 부르고르 공작의 암살 문제로 도평 사례를 배척하고 잉글랜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라이어 프랑스 영토의 상당 부분이 잉글랜드 부르고르 동맹 측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420년 프랑스 왕비 이자보는 프랑스 왕위 계승군을 아들인 도평 샤를 대신해 잉글랜드의 헨리 5세 국왕과 그의 후계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트로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자보 왕비와 사망한 올랑 공작 사이에 일어났던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도팽 사르리 사를 6세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헨리 5세와 사를 6세는 1422년에 각자 후사를 남긴 채 2개월 간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헨리 5세의 아들인 헨리 6세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왕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헨리 6세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헨리 5세의 동생인 앵거스다의 조언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1429년 초에 프랑스 북부의 거의 모든 지역과 남서부 일부 지역이 모두 잉글랜드의 시바에 들어갔습니다. 부르고르파가 랭스를 잉글랜드는 파리를 거점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랭스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느 쪽도 프랑스 왕위 주장자도 공식적으로 프랑스 국왕으로서 대관식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잉글랜드는 프랑스 왕실을 지지하는 얼마 안 남은 도시 가운데 한 곳이자 로아르 강을 따라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올레앙을 공성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올레앙은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남은 지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는 당시 상황을 가리켜 프랑스 왕국 전체 운명이 올레앙에 달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올레앙이 잉글랜드의 바치크시세 같은 공격을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동부여파 공장령 얼마르 로렌주에 있는 작은 마을 동네미에서 자크 다르크와 이사벨 루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잔다르크의 부모는 약 50에이커, 20헥타르 정도의 되는 땅을 소유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농사 외에도 마을의 말단 관료로서 세금 징수와 치안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동네미가 있는 지역은 부르고르파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프랑스 왕가에 대해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는다르크가 어린 시절에 몇 번 적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살던 마을이 불태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는다르크는 법정에 섰을 때 당시의 나이를 대략 19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1412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는다르크는 그의 나이 13세 때인 1425년에 한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는 들판에 혼자 있었습니다. 성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 그리고 성녀 마르가리타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도팽 사례를 대관식을 위해 냉수로 데려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랐습니다. 잔다르크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 도서관 사본에는 잔다르크가 잉글랜드군에 붙잡혀 마녀 재판을 받을 당시 기력에 담갔던 잔다르크의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16세 때 잔다르크는 친척 드랑에게 동네비 인근인 버클리시로 들어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버클리르에 간 잔다르크는 그곳에서 프랑스군 경비대 대장을 맡고 있던 로베르트 보드리코르에게 가서 신왕의 빚이 있는 프랑스 궁정을 방문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베르는 잔다르크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크메르 휘하에 있던 장드 메츠와 베르트랑드 폴리니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지를 받아 잔다르크는 로베르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얼량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물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로베르드 보드리코르는 지속적인 잔다르크의 열정에 감동하였습니다. 결국 그에게 호의를 붙여 신흥으로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잔다르크는 남장을 하고 적대 세력인 보르고리 영토를 가로질러 신용성으로 갔습니다. 신용에 있는 프랑스 궁정에 도착한 잔다르크는 도팽사를 아련하였습니다. 반신반의하던 도팽은 잔다르크를 직접 만나본 후에 그녀의 도덕심과 의지에 감탄하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팽은 과연 잔다르크가 하느님의 버린 사자인지를 실험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시장에 입혀 옥제에 앉혀놓고 자기는 변장한 채 가시온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초라한 차림의 도팽 앞으로 다가가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팽 사르르 장모인 아라곤의 열란들은 얼레앙을 구원하기 위한 언쟁들을 편성하기 자금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도팽 사르르에게 자신에게 기사가 차이간 갑옷과 무기는 물론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기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자신의 갑옷과 말, 칼, 깃발 등의 군사 언정 시 필요한 물품 모두 기증을 통해 어렵게 받았습니다. 역사학 스티븐 니키는 프랑스 왕실이 잔다르크의 주장의 동자의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거의 붕괴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프랑스 왕실 잔다르크가 이런 난국을 타개줄 이런 희망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잔다르크는 도착하자마자 장기간에 걸친 잉글랜드의 프랑스 간의 분쟁을 종교전쟁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행보에는 위험이 들었습니다. 사르르의 신하들은 잔다르크가 이던제나 마녀가 아니라는 확정이 없이 섣불리 그녀를 지지하며 도와줬다가는 적들에게 엉망승배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사르는 잔다르크에게 대한 신원을 조사하는 한편 그녀의 신앙심과 도덕성 등을 바라보기 위해 바티에에서 정교적 심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1429년 4월 조사단은 잔다르크가 흠잡을 구석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겸손함과 정직함 그리고 소박함의 덕목을 갖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부아티의 신학자들은 잔다르크가 받았다고 주장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주장에 이데아니나 미신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거룩한 임무를 받았다고 봐도 무리는 없다는 의견을 사르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르르에게 충분하였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잔다르크를 의심하며 신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잔다르크의 주장의 진실성은 올레랑에 대한 잉글랜드의 포위 공격을 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1429년 4월 잔다르크는 잉글랜드군의 포위를 받은 올레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레랑을 지키는 프랑스군 지휘관이었던 장 도를량은 그녀를 전투회의에서 배제시키고 적군과 교전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해외 및 전투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잔다르크의 실제 군사적 지도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잔다르크가 순정이 앞에서 깃발을 해드리며 형사들이 사기를 북돋워주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견해는 그녀가 마녀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관에게 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당시 재판장에서 잔다르크는 자신을 칼보다는 공기를 더 선호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잔다르크가 군 지휘관으로서 통솔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수준급이 전략가로서 본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스티븐 리키는 잔다르크가 전쟁의 흐름을 뒤바꾼 놀라운 일련의 승리들을 속에서 군대를 계속해서 이끌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에게 불리하다는 전체를 뒤엎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군 지휘관들이 신중한 전략들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잔다르크가 오기 전 5개월간의 포위 기간 중에 얼레앙을 방어하던 프랑스 군대는 딱 한 번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5월 4일 프랑스군은 생력 요새를 공격하여 탈환하였습니다. 뒤에 5월 5일은 생정드물 랑 요새로 진격하였습니다. 다음날 잔다르크는 참모해서 장 터를량의 의견에 반대하고 적군을 재차 공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장 터를량은 전투를 피하기 위해 성문을 모두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성내 주민을 값생것을 이끌고 성벽에 가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장군 한 명의 도움을 받아 잔다르크는 군대를 이끌고 성벽으로 나가서 아구스탱 요새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날 밤 올레앙에서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참모에서 잔다르크를 배제한 채 기흥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5월 7일 잉글랜드군이 지휘했네 르트렐르 요새를 공격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전투 도중에 목에 화살을 맞고서도 살아나와 전투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영웅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잔다르크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프랑스군 오를레앙에서 크게 승전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영웅이자 유럽의 영웅인 성녀 잔다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